네, 건축 구조 유형 세 번째 지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1세기 대경관 지붕들은 어떤 식으로 진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21세기 들어서 지어진 경기장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경관 구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비행장, 에어포트의 터미널이거나 아니면 체육관이거나 혹은 뭐 큰 교회당 같은 집회장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스케일로 봐서는 가장 큰 거는 이런 경기장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항 같은 것들이 그 다음을 잇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장들의 이 변천사들을 쭉 보시면 2011년도에 지어진 런던 스타디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통파 스타디움이죠. 결국 일종의 룰드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잘 규정될 수 있는 기학을 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경기장의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 방식은 가장 정통적인 방식이겠다. 자, 이것이 베이징 올림픽에 이르러서 아주 패러다임이 바뀌죠. 헤르초그 앤 드모롱이 저 베이징 경기장을 제시함으로써 와, 경기장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대규모 경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아주 규칙적인 구조적 질서를 가지고서 만들어진 것에 비해서 이 베이징 어레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파격적으로 소위 랜덤한 디자인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얼마나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같은 헤르초그 앤 드모롱이 설계한 알리안츠 아레나는 아예 스킨 자체가 에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채워진 패블릭으로 된 구조체를 가짐으로써 경기장 자체가 굉장히 경량화된 그 느낌을 주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또 작년에 완성돼서 월드컵 스테디움으로 쓰였던 카타르의 경기장이죠. 뭐 이 경기장 같은 경우는 자하 하디드의 특기인 파라메트릭 곡선이 아주 유감없이 드러난 저런 형태가 된다. 자, 그래서 20세기의 이 대공간들은 아주 뭐 재료라든가 그거의 구법 같은 것들 자체가 전통적인 그런 구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항 지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두 개가 2000년대 초반에 혹은 20세기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으로 지어진 공항입니다. 공항에서는 당연히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거기에 구조가 또 그렇다고 그걸 다 은폐시킬 수도 없으니까 구조 자체가 노출돼야 되고, 노출되는 것과 동시에 기둥과 기둥 사이는 넓을수록 좋고, 위에 구조는 또 지붕판을 경량하기 위해서 또 촘촘할수록 좋다, 이 얘기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요구사항은 자연광이 들어와야 되죠.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이 벽 쪽으로만 창이 있어서 빛이 들어와서는 가운데 공간에는 인공 조명으로밖에는 유지가 안 되죠.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도 있지만. 그래서 천장에다가 자연 채광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데, 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위에 두 가지의 경우는 그것이 창인 동시에 구조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스가 되면서 그 사이가 창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죠. 자, 밑에 두 개의 경우는 사뭇 다르죠. 둘 다 SOM의 작품인데 똑같은 SOM의 2000년도 작품보다는 창의공항이나 문바이공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축 언어가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SOM도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과거의 저런 규칙적인 혹은 오소독수한 오소고나란 이런 시스템을 하는 대신에 이제는 랜덤한 자연 발생적인 이런 생성적인 이런 디자인 언어를 써서 훨씬 이 시대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공항 같은 경우는 지붕 구조들이 아주 랜덤하게 만들어진 자연광을 회절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저것도 결국 비유하자면 앞에 해로 쪽의 베이징 스타디움과 같은 큰 하나의 패러다임 변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문바이 공항도 자연광을 들어오되 이중 구조를 통해서 그것이 직사광선이 아닌 회절된 광선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한 것이 특징이고 그 지붕판하고 기둥이 이게 일체화시킨 것도 역시 최근 디자인의 하나의 경향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폴 앵드류라고 하는 사람도 대공간을 아주 유난히 많이 만든 사람입니다. 프랑스 건축가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20세기 초반의 작품이죠. 2007년도 작품이고 샤를 드골 공항의 떼제베 역사입니다. 요거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는데 결국 이거죠. 여기 기둥에서부터 이렇게 네 개의 트러스를 하나의 기둥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이렇게 네 개인데 이 네 개의 트러스는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에 인장 와이어가 가고 여기에 압축 구조가 가는 활을 이렇게 거꾸로 세운 것과 같죠. 그래서 이 인장 와이어에서 서포터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위가 평평하게 된 것을 유리 지붕으로 이렇게 씌운 이런 경우죠. 자, 이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 이 곡률로 된 유리 지붕보다는 이 평으로 된 유리 지붕이 필요해서죠. 실제로 지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지붕을 가지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위쪽이 이렇게 평평해야 됐고 평평해야 되니까 이 아치를 위로 볼록하게가 아니라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어서 만든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 거는 오사카 마리타임 뮤지엄으로 역시 쉘 구조로 대경관을 만든 경우고 오른쪽 아래는 첫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죠. 저렇게 알처럼 생긴 대공간에 안이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다시 오페라 하우스 건축물이 들어가는 이런 건축물들을 폴 앙드류가 설계하고 있는데 역시 어떤 하이테크 건축 구조 합리주의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건축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처드 로저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이테크 건축을 계속해서 관철하고 있는 일관성 있게 보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왼쪽에 있는 마드리드 에어포트도 역시 지붕 국면이 곡률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그것을 기둥들이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 힘의 흐름들을 이런 구조적 표현들을 그대로 잘 노출시켜서 잘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구조적인 조인트나 이런 부분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대경관 구조의
어떤 진실된 면들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 완성시킨 더 현대라는 백화점 건물도 마찬가지죠. 중앙에 이런 큰 대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 공간을 이런 식으로 크레인 구조로 매달고 이거를 다시 바깥에 아울리거라 그러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당기는 시스템을 해서 이 대공간을 지탱하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저런 구조를 전혀 문패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빨간색을 칠해 갖고 하이라이트를 줘서 그걸 갖고 의장적 요소로 쓴다는 측면에서는 리차드 로저스는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하이테크 스타일을 끝까지 견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노만 포스터 같은 사람은 이거보다는 훨씬 융통성이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시대적인 그 흐름을 잘 읽고 있다고 할까요? 초기에 그런 구조적 합리주의 내지는 하이테크 건축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홍콩 창이 홍콩 챔락콕인가요? 챔락콕 공항이나 베이징 에어포트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그 기하에 기반한 구조 시스템 그런 구조 방식을 써 왔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그레이트 코트 대형 박물관의 그 지붕을 저는 파라메트릭 스킨으로 만든 이후에 상당히 요즘에 대공간에서는 파라메트릭 커브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멕시코 에어포트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천장과 기둥 자체의 경계를 완전히 이렇게 하나로 멀지 시킨 이런 파라메트릭 커브에 의해서 대공간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아예 뭐 스스로 뭐 처음부터 이렇게 파라메트릭 커브를 갖고 대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시밀리오 훅사스나 자하디드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설계한 대형 공간 에어포트들을 보면 확실히 그거에 대한 속성이 나타나죠.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것의 드러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구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더 이상 이제 주인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형태, 커브, 마감, 그거에 따른 어떤 공간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더 우세한 건축 언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 거는 훅사스의 센첸 에어포트고요. 오른쪽 거는 베이징의 다이칭 에어포트로서 최근에 완성된 것을 대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21세기의 대공간은 그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리니어 방식에 의한 구조가 됐죠. 결국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유클리드 기하에 기반한 구조 시스템에 의해서 대공간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21세기 컴퓨팅의 발전은 지금 마지막 페이지 이 하디드나 훅사스의 작품처럼 구조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어떤 형태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세하고 구조는 그거를 이렇게 뒤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 도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이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